안녕하세요. 뇌를 알려주는 닥터 뇌알닥 신경과 의사 전지수입니다. 아무래도 저의 진료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두통 혹은 어지럼증이긴 합니다. 가장 많이 사실 오시긴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경우가 꽤 많고, 그러면은 이제 이미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하고 오세요. 촬영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잡고 오셔요. 그러면은 사실 그걸 대부분 만족시켜야 드려야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촬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통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드뭅니다. 두통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A4 용지로 한 10문항 이상의 설문지를 가장 먼저 드립니다. 이걸 드려서 이 내용을 일단은 기입을 하시고 들어오게 해요. 그 이유는 두통의 진단은 거기서 끝나기 때문이에요. 문진표입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 어디가 어떤 식으로 언제부터 있는지가, 왜냐? 국제적으로 공인된 두통에 대한 진단 기준이 그 내용이 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치와 양상, 패턴, 그리고 일반적인 진통제의 반응에 따라서 두통의 종류들을 구분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 번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실제로 의학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두통의 종류를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알 수 있는 질환이겠죠. 뇌 안쪽의 질환. 대부분 이것들을 걱정하면서 오시고, 그러면은 이제 촬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모양이 틀어진 문제, 머리 안쪽에 혹덩거리가 있어요, 혈관 꽈리가 있어요, 혈관이 뭐 좁아져 있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영상은 오로지 구조적인 문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틀어져야지만이 사진에서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진단에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촬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통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머리 주변에 다른 문제가 연관통으로서 발생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뇌를 이제 벗어나서 머리 주변에 다른 애가 문제가 있어서 두통으로 전가되는 경우입니다. 비염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요, 치통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목 디스크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연관되는 증상이 있겠죠.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콧물 증상이 있으면서 전두 쪽으로 주로 많이 아프다든지,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팔이 저리면서 같이 뒤통수가 아프다든지, 이런 식의 연관통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증상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제가 무슨 용어로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스트레스성이라고 묶었어요. 스트레스성 두통. 근데 실질적으로 진단명에는 스트레스성 두통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내가 감지를 하든 감지하지 못하든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신체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서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들과 뇌 신경 전달 물질들이 무엇을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흔히 접하는 긴장형 두통이라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유발 요인들이 머리 주변의 근육의 과도한 긴장과 감각신경의 예민도를 올리면서 아프게 되는 거고요. 편두통이라고 하는 경우는 한쪽이 아픈 게 아니라 혈관성 두통이 일종으로 혈관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물질들에 반응을 하면서 생기는 두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단을 내립니까? 다시 돌아가서 아까 문진표가 되는 거예요. 문진표에서 환자들이 예를 들면 7, 8가지 증상 중에서 몇 가지 증상들을 어떻게 들고 있느냐가 두통의 진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촬영을 통해서 진단을 하러 오실 때 저는 촬영은 오로지 나쁜 질환의 배제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진단은 이미 당신이 적어오신 여기서 끝났다라고 항상 표현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진단 자체는 일단 이런 문진표를 통해서 한 뒤에 이제 치료에 대해서는 진단이 된 병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두통이 워낙에 특이한 장기에서 일어나는 증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포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체의 영향도 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내용들은 오히려 저와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두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사진을 찍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공포감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간단한 약물의 반응이 있으면은 단순 두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아까 장기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장기로 한번 가볼게요. 내가 어제부터 갑자기 배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자, 배탈약을 먹었어요. 배가 안 아파요. 이럴 때 병원에 오셔서 걱정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모든 장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문제가 우리가 걱정하는 질환, 예를 들면 뇌 같은 경우는 결국엔 촬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대부분 걱정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재현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반복성을 띠거나 혹은 강도가 굉장히 높거나 단순한 통증 외에 여러 가지 특이한 증상들이 항상 두통과 같이 움직일 때, 이때는 당연히 저희한테 오셔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게 맞아요. 고로 그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게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일반적인 진통 소염제를 한번 드셔보시는 게 굉장히 진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긴 하다 보니까요. 저도 문진표를 보고 나서 문진표에 적지 않은 내용 중에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그래서 불편하신 것 때문에 약을 드셔보셨나요? 그리고 약에 대한 반응이 어땠나요?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여쭤봅니다.